150분 정도 오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로커체인 크레타 웨비나 2026년 5월 28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블룸의 문항식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진행되는 사업과 투자 관련 얘기, 뭐 궁금해 하시는 얘기 좀 간략하게 전해드리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 개발하는 것 중에 몇 가지를 딥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이라는 게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어떤 큰 진전이 있기는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 2주에 한 번씩 진행하는 웨비나가 상당히 좀 어떤 얘기를 전해 드려야 될지 부담스럽기도 한데, 어쨌든, 서로 로커체인과 크레타의 플랫폼도 이해하고 사업적인 식견을 좀 넓히는 의미에서 제가 좀 딥하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자, 먼저 가장 관심 있는 게 저희가 고팍스의 주의 종목 해제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보이죠? 네. 로커스는, 시가총액 500억으로 맞춰야 되는데, 현재는 483억입니다. 많이 걱정이 되죠. 많이 걱정이 돼서 뭐, 잘 챙기고 있는 거 맞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시가총액이라 하면, CMC를 기준으로, 코인 마켓캡을 기준으로 가격과 유통량을 곱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어, 지금까지 483억이니까, 이제 6월부터 한 달간 약 한 520억을 상회해서 이제 해야 520억까지는 안 되겠네요. 그죠? 500 한 30억을 상회를 해야 이제 이게 맞춰지는 게 되겠죠. 평균으로. 그러려면 가격을 오르면 되고 유통량이라는 거는 뭐 저희가 보고 드린 유통량에서 크게 늘어가기는 어려우니까 가격이 결국에는 올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는 100% 맞춰야 되는 일이니까 맞춥니다. 맞출 겁니다. 그런데 가격을 올려야 되는,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가격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제가 웨비나에서 하기에는 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가격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픈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 부분은 이제 시가총액으로 맞춘다.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크레타는 현재 거래량은 760만 개입니다. 지금 현재 거래량은 더 나오고 있어요. 더 나오고 있는데 이 거래량은 더 나오고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분모값에 해당하는 그 고박세 보관량입니다. 현재 9억 5천만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가 많이 좀 출금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최소 여기에서 이제 5천만 개에서 1억 개 정도는 더 출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테이킹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생각만큼 곱박스의 보관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여러 이제 그 피드백을 좀 받아본 결과 스테이킹 이자율이 너무 낮다. 맞습니다. 이제 스테이킹 이자율이 생각보다 낮죠. 어, 그래서 우선은 3개월에 8%, 6개월에 10%로 인상을 합니다. 오늘, 내일 접속을 해보시면 아마 인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5월 처음부터 시작을 했다.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그 스테이킹 이자율은, 어, 6개월로 가입을 했다고 할 때 5%가 적용이 됐겠죠? 그러면 내일부터 10%가 적용이 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처음 가입했던 시점부터 10%로 소급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물론
이거를 더 파격적으로 올리면 스테이킹 서비스 입장에서는 좋은데, 저희가 목표가 5천만 개에서 1억 개 정도만 더 출금이 되면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스테이킹 서비스로 유통량이 더 많이 풀리는 거는 또 향후에 가격적인 부담으로 올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킹 이자율을 이렇게 정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어쨌든 이제 3개월에 8%, 6개월에 10%로 두 배로 인상을 한다. 이거를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팍스에 우선은 이제 절차가 출금 본인의 지갑을 등록을 고팍스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 고팍스가 전화 상담이 안 돼요. 그래서 카톡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어, 제출해 달라고 한 대로 제출을 했는데 승인이 거절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출금 지갑을 등록하는 요령과 그다음에 뭐 지갑을 설치하는 요령, 그다음에 스테이킹 서비스 가입하는 요령 이런 것들을 뭐 설명을 드린다고 드리지만 이게 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다이버스 회사에 방문을 하시면 오프라인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다이버스가 판교에 있습니다. 이제 블룸 테크놀로지는 판교에 세븐 벤처밸리라고 하는 세븐 벤처밸리 1단지 저희가 이제 2동이 있고요. 1단지 2동에 8층에 이제 블룸 테크놀로지가 있고 10층에는 다이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층으로 오시면 오프라인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화로도 응대를 할 수 있도록 그 전화를 좀 준비를 해서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출금 지갑을 고팍스에 등록하는데 좀 어렵다, 좀 안내를 해달라라고 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안내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이게 뭐 로커스도 그렇고 크레타도 그렇고 원화거래소에 저희가 등록 유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꼭 좀 주변 분들께도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레타 관련 뉴스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크레타 커뮤니티에 보니까 빅뉴스가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뭐 큰 뉴스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얘기의 출처는, 뭐 저희가 부산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내려가서 이렇게 좀 그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출처로 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크레타가 어쨌든 자체 플랫폼이 아닌 AI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을 전환을 한다. 이거는 프로젝트 DI라고 하는 사업의 그 하나의 게임 엔터테인먼트를 만든다. 크레타가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 잘 진행이 되면 네이버와 함께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이게 하나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큰 뉴스가 있습니다. 이제 뉴스가 있는데, 요거는 원래는 이제 5월, 뭐 저희가 늦어지는 게 아니라 이 이제 그 빅뉴스가 성사가 되는 건이 내일 정도 아마 결과가 나올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상장사다 보니까 주주총회 하고 뭐 이런저런 거를 하면은 아마 6월 달 정도에는 무슨 얘기인지를 좀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한 예상 시점보다 조금 늦어진 게 있고요. 뭐 6월 달 정도에 뉴스를 내면 이게 그 뉴스였구나라고 좀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포트리스 W가 인도에 그 런칭을 했는데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좀 사용자가 많지 않았었죠. 그래서 인도하고 메나 지역에, 메나라고 하면 중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6월 중에 마케팅 및 대회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면 타 지역으로도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슈퍼클럽은 포트리스 W 대회가 만약에 열리면 그거를 미디어 체인을 사용을 해서 슈퍼클럽 채널에서 저희 그 다이버스 쪽에서 크레타 쪽에서 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체인은 지금 현재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후에 그 대회 중계 이후에 조금 더 안정화가 되면 유저들도 미디어 체인을 사용을 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오픈을 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뭐 아프리카 TV처럼 뭐 별풍선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후원을 받는 거 이런 것들도 그 크레타 지갑을 연동해서 후원도 지급을 하고 포인트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을 연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레타는. 뭐, 이게 이제 어떤 뉴스인지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 네이버도 그랬지만 상장사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오픈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로커스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궁금하신 게 메인넷 런칭 관련해서 그 저희가 어, 개발 총괄 CTO님 하고 저랑 그 전체적으로 메인넷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유튜브에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그 무중단 무중단 테스트가 6개월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다음 달이면 6월인데 그러면은 지금 외부에 오픈된 거 외에 테스트넷이 있느냐 혹은 무중단 테스트를 6개월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9월 달쯤 됐는데 오류가 생겼대.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야 된대. 이렇게 되면 와, 거기서부터 또 6개월이 지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에 답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 무중단 테스트라는 게 어떤 의미냐? 원래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중단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긴 하는데 저희 이제 CTO님이 생각을 하는 거는 메인넷을 런칭을 하고 나서도 주요 메인넷들이 어떤 업그레이드 사항이든 오류 사항이든 이런 사항들이 생겨서 일정 기간을 멈추고 업그레이드를 한 사례들이 많이 있죠. 저희도 그거는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런칭 이전에 저희가 잡을 수 있는 오류들은 다 잡겠지만 다 잡혔다고 생각돼서 런칭을 했는데 또 오류가 생겨서 업데이트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원장, 그 원장이 초기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원장 안에는 저희가 메인넷을 발행을 하면 이걸 이용해서 토큰들을 막 발행을 하기도 하는데 이 토큰 같은 경우에는 그 발행한 주체의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에 영향이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장이 초기화되지 않고 업데이트 되는 것을 무중단 테스트의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저희가 어, 외부에 오픈된 테스트넷 말고도 개발진에서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버전의 테스트넷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중단이라는 거는 원장이 초기화되지 않고, 즉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오류를 잡거나 아니면 어떤 업데이트 사항이 생겨서 노드를 업데이트를 하고 라운드 합의가 일정 기간 뭐 3일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되더라도 그 이전 라운드에 연속해서 원장이 초기화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제가 오늘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사업들이 어, 올해 정도에는 메인넷이 런칭이 돼야만 저희도 이제 일정들이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이제 폴리곤에서 그 협업 및 우선은 이제 펀드도 결성을 하고 생태계도 엮자 이런 거 이전에 이번 달에 200만 불 정도는 선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랬죠. 근데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이제 뭐 약속을 했으니까 들어올 건데 폴리곤의 파운더가 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좀 인도나 중동은 실질적으로 좀 제가 경험상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좀 좀 늦다 생각보다 액션이. 그래서 뭐 근데 너무 늦어지진 않지만 아직은 않겠지만 아직은 안 들어온 상태다. 뭐 그렇고요. RWA 관련된 투자 건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지금 진행 사항은 뭐, 이, 뭐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계약이 되고 투자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요. 미국 VC 쪽은 저희 대표님께서 출장을 가야 되는데 아직 2차 미팅은 안 잡혔고요. 미디어 플랫폼 쪽에서 저희 그 미국의 3대 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인 곳에서 저희 미디어 체인을 사용을 하는 거, 이거와 관련돼서 그 협업 제안이, 투자 및 협업 제안이 왔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고요. 그,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오늘 설명을 드리겠지만, 로커스 체인이 빠르다. 차세대 블록체인이다. 근데 그거를 어떤 걸로 보여줄 거냐. 그런 생태계를.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제일 처음 선보인 거는 게임 체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보인 거는 미디어 체인이죠. 게임 체인과 미디어 체인이 보여주는 가장 큰 효능감은 서버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서버리스.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기존의 블록체인 메인넷이 토큰 생태계에만 머물렀지만 저희 로커스 체인은 게임 체인이나 미디어 체인, 특히 미디어 체인 같은 경우는 서버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을 하면서 기존에 뭐그 스트리밍 사업자들, 그 다음에 서버를 운영을 해야 되는 VOD 사업자들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네이버도 그렇지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그 미국의 미디어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 서버리스 기능 때문에 뭔가를 협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서버리스라고 하는 게 로커스 체인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상대방의 파트너는 비용 절감을 획기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비용 절감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또 줄 수가 있는데 이 보상이라는 게 그 로커스 체인 노드가 동작을 한다고 치면 그 노드의 보상을 그러니까 즉 서버 역할을 사용자가 해줬다고 치면 그 사용자한테 보상을 줄 수가 있죠. 그러면 토큰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신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한 서버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어, 사용자를 대폭 늘릴 수도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한 게 덱스라고 하는 거죠. 덱스는 덱스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근데 덱스뿐만 아니라 연계돼서 RWA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네. 게임 체인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 보여드리는 영상은 이제 게임 체인이 단순히 그 로커 체인을 이용을 해서 서버 없이 동작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해킹을 방지를 하기도 한다. 뭐 그래서 첫 번째 해킹 방지하는 이거는 뭐냐면 그 스피드 저는 사실은 솔직히 좀 제가 오픈을 하자면 저는 게임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문외한이고 저는 이제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원래 제 이력이 음, 대학원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을 하기도 했고 제가 쓴 책도 두 권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서적.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로커체인을 이해를 할 때 상당히 빨리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게임은 제가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들한테도 게임할 때 혼내고 막 이래가지고 게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뭐 어느 정도 그 큰 이슈인지는 잘 모르지만 게임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현질이라고 하죠. 돈을 막 이렇게 질러가지고 아이템도 사고 그 다음에 그 슈팅 게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스킬로 이렇게 하는데 슈팅 게임에서 뭐 있을 수 있는 해킹 중에 뭐 그 엄청 빠르게 이동하는 그 빠르게 이동하면은 어떤 지역을 빠르게 이동하면 공격하기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해킹이 스피드 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속도를 엄청 빠르게 이렇게 이동하는 핵, 해킹 툴이 있나 봐요. 그러면 그런 걸 소프트웨어를 쓰면 반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조그만 화면에서 보이는 거는 되게 빠르게 움직이죠. 그 사용자 화면에서 빠르게 움직이나 실제 다른 사람이 보는 화면에서는 전혀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 놈이 빠르게 움직이는 핵을 써서 빠르게 움직였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보내는 트랜잭션이 다른 데서 노드에서 이거는 합의를 할 수 없다. 트랜잭션은 합의를 해서 거절이 되면은 그 핵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 보여드리는 거는 그 에임 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슈팅 게임에서 머리에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마우스가 아무 데나 있는데 머리에 맞췄다라고 딱 그 핵이 머리에 딱 명중을 시켜주는 핵입니다. 그러면 되게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런 핵을 쓰면 그 캐릭터가 나올 때마다 그냥 적군이 나올 때마다 바로 머리에 맞춰버리니까 이건 공정한 게임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 맞췄다고 해서 맞췄지만 핵을 써서 맞췄지만 데미지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 이런 그러니까 핵이 통하지 않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개발자들이 보는 화면이어서 잘 이게 뭐냐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 않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고 속여가지고 그 아이템을 쓰는데도 그게 전혀 효과가 없는 거죠. 효과가 미치지 않는 핵이 방지가 되는 이런 화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게임 개발사들이 상당 부분 이 게임 체인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서버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이런 해킹을 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향후에 거대한 생태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덱스 보여드리는 영상은 앞에 웨비나 때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한번 그냥 리뷰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이제 덱스하고 RWA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네, 이제 프로젝트 DI, AI 인프라에 저희 이제 로커스 체인이 인프라로 들어가는 거. 그 이유는 그 네이버 프로젝트 DI에서 서비스들을 올릴 때 이 서비스가 그냥 기존의 서버 방식으로 올리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로커스 체인의 서버리스, 이 효과로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서비스 이용자들이 토큰으로 결제를 한다. 스테이블 토큰으로. 그럴 때 이제 향후에 네이버가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때
그 주 플랫폼이 로커체인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이제 AI 인프라, 프로젝트 DI 중심으로 AI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는 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 체인과 그 게임 체인이 있기도 하고요. 또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덱스와 RWA가 상당히 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덱스 얘기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덱스, 암호화폐 거래소가 크게 CEX, 중앙화된 거래소와 덱스라는 거래소로 나누어집니다. 중앙화된 거래소는 흔히 얘기하는 업비트, 빗썸, 그리고 바이낸스 이런 거래소를 말합니다. 이 거래소는 덱스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거래소에 토큰을 먼저 집어넣으면 이 지갑에 토큰을 넣는 순간 이거는 그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있는 걸, 회원한테, 거래소 회원한테 있는 걸로 표시는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지갑에서 거래소 지갑으로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거래소는 이 주고받는 거래가 실제 블록체인 거래가 아닙니다. 장부 거래입니다. 소위 말하면 가짜 거래죠. 그래서 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전에 2022년도에 FTX 파산 사태가 있었죠. 세계 2위 거래소인 미국의 거래소 FTX에서 거래소에 쌓여져 있는 코인을 FTX가 자기 재산인 것처럼 마음대로 여기저기 그 뿌려서 썼죠. 사용을 하다가 돈을 불리고 이러다가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이 거래소에 넣었던 이제 토큰의 소유자들이 재산을 날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화된 거래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런 거죠. 이런 내가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 아니라 거래소가 관리하게 맡겨두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불안함은 뭐냐면 KYC 문제입니다. KYC 문제. 뭐 저희는 그렇지 않죠. 사실은 뭐 어, 어, 어떤 분이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1만 개를 가지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1만 개. 뭐, 1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업비트에,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업비트에 넣어서 거래를 할까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네. 뭐, 일단은 세금 문제도 있을 거고, 본인의 신분 노출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특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만 개나 되는 비트코인을 그 업비트에 넣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FTX 같이 넣어가지고 사고가 나면 1만 개를 날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큰이 많은, 코인이 많은 거부들은 어, 덱스를 이용을 하지 중앙화된 거래소를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덱스를 상당히 많이 이런 사람들의 이슈로 덱스의 이해와 요구가 되게 많았죠. 그랬는데 기존의 덱스는 그 블록체인 성능이 되지 않아가지고 수합 방식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익숙한 거는 오더북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 여기 매도가 나와 있고 매수가 나와 있고 그러면 내가 이 가격에 팔고 싶어. 그럼 주문을 넣는. 그래서 체결이 되는 이런 방식이 편하죠. 훨씬 더. 그래서 오더북 방식의 거래를 중앙화된 거래소의 속도 정도를 내준다고 한다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누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 2025년 작년에 연간 거래량이 그러니까 덱스를 통해서 거래된 거래량이 약 1경 1800조 정도 됩니다. 1862조. 어마어마하죠. 네. 선물 시장의 경우 선물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거래소에 가보면 퓨처라고 표현이 돼 있죠. 퓨처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선물은 보통 뭐 1개월짜리 뭐 3개월짜리 이렇게 만기가 있죠. 만기가 있는데 대개 암호화폐 선물은 만기가 없는 perpetual future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perpetual이라고 해서 perps라고 합니다. perps. perp.
퓨처스. 그래서 펍 상품을 지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물을 지원하는 덱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선물 거래 시장의 26%를 덱스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 거래소는 그 FTX 그리고 빗썸에 몇 달 전에 오입금 사건이 있었죠. 네. 이벤트로 2천 2,000원인가요? 뭐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트코인을 넣은 거죠. 그래서 2,000 비트코인? 아니죠. 200 비트코인인가? 그래서 그게 몇천억의 손실을 입혔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 거래소는 점점 더 이제 KYC도 빡빡해지고 이러면서 좀 중앙은행 거래소처럼 거래를 하지만 내 지갑에서 실제 거래를 할 수 있는 덱스를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덱스는 단순 보조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체자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LDEX 같은 거를 LDEX를 지금 개발한 LDEX를 오픈을 하게 되면 상당히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어,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오더북 방식은 하이퍼 리퀴드, 아스타, 라이터, 뭐 DYDX 요 정도가 오더북 방식이에요. 어, 지금 최근에 이제 급속도로 원래 지금 현재 마켓시어는 1위가 하이퍼 리퀴드고요. 아스타라고 하는 게 2위입니다. 2위. 그리고 나머지인데 DYDX가 나온 지는 꽤 됐죠. 근데 너무 느려요. 느려가지고 이거는 좀 경쟁력이 없어 보이고. 아스타는 바이낸스 체인입니다. 바이낸스 체인은 이더리움 체인이에요. 이더리움을 어, 이더리움을 프라이빗화한 거가 바이낸스 체인이에요. 그 이더리움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적으로는. 그 합의 구조가 BNB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속도가 지금 저희가 경쟁으로 오픈을 하는 거는 하이퍼 리퀴드 속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이퍼 리퀴드 속도보다는 저희가 2배 이상 빠르다. 빠르게 한다. 하고 또 하나는 수수료도 저렴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분명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부분 장악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로커스 체인은 퍼블릭입니다. 퍼블릭. 근데 덱스는 뭐 예를 들어서 200ms 만에 합의를 쳐내야 된다. 그리고 트랜잭션이 수백만이 나올 수도 있고 수십만, 수백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쳐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퍼블릭하고는 사상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기가 막히게 좀뭐 아키텍처를 잡아놓은 거는 저희가 로커체인 코어가 있고요. 여기에 버추얼 머신 엔진 매니저가 있죠. 매니저를 통해서 기존의 생태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이 생태계 스마트 컨트랙 코드들도 바로 연동할 수 있도록 해놨고 덱스 혹은 뭐 게임 체인의 어떤 기능들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VME로서 버추얼 머신 엔진으로서 그 이렇게 역할을 해주고 그게 로커 체인하고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좀 약간 플러그인 형태로 분리를 한 개념으로 아키텍처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 기본적인 사상이 다른 덱스 같은 경우에 이 VME 밸리데이터로 먼저 일들을 빠르게 쳐내고 이것들을 합의를 혹은 원장 보관을 로커스 체인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동작되는 토큰들을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브릿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를 로커스 체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면 어, 기존의
덱스, 빠른 퍼포먼스도 해내면서 저희 로커체인을 이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이제 가능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더북 방식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오토메이커, 오토마켓 메이커 이거를 뭐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수압 방식의 거래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도메인 오더북 방식의 거래를 둘 다를 지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티 VM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산이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자산 중에서 하나의 선물 거래상이 굉장히 거래가 폭발해가지고 퍼졌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어쨌건 이거가 이제 메인에 런칭하는 시점에 그 시점에 어쨌든 뭐 알파 버전이라도 빠르게 같이 함께 런칭을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가 트렌드는 RWA 시장입니다. RWA.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늦었어요. 늦었어요. 우선은 이제 전체적인 시장, 글로벌 시장을 말씀을 드리면 RWA가 뭐냐? 리얼 월드 에셋. 용어는 그렇습니다. 리얼 월드 에셋. 뭐 리얼 월드 에셋이 뭐예요? 그 리얼 월드에서 가치를 가지는 증권을 토큰화한다. 그러면 뭐 리얼 월드에서 가치를 가지는 게 뭐 있어요? 가장 저희가 생각을 하면 부동산이지, 부동산. 부동산 건물이 하나 가치가 있죠. 부동산 건물. 지금은 뭐 그런 붐이 좀 줄었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꼬마 빌딩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꼬마 빌딩 하나 사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꼬마 빌딩 하나가 있다고 할 때 이게 뭐 150억짜리면 이거를 쪼개는 거죠. 그래서 150억에 맞는 토큰을 발행을 하고 쪼개서 이 토큰을 소유한 사람에게 이 수익이 나오면 수익을 자동으로 배분을 하고 물론 거래는 스테이블 토큰으로 하는 겁니다. 스테이블 토큰, 즉 USDC나 USDT로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면 원화 기반의 코인이 만들어지면 그걸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오겠죠.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가장 크게는 또 증권이 있죠.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원자재, 금, 구리, 원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지금 뭐 이게 언제 되겠어라고 치지만 이미 시장은 26년 4월 현재에도 42조 정도 거래 시장이고요. 제가 뒤쪽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국은 이게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금융권에서 가장 뭐 영향력을 발휘를 하는 게 월가죠. 월가는 이미 RWA에 진출을 해 있고요. 이게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합법화되어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도 결국에 합법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부동산, 돈 되는 부동산, 뭐 스페이스X를 예를 들어 볼까요?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죠. 뭐 3천조인가? 뭐 이렇게 상장을 한다고 해요. 상장을 하는데 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토큰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이미 RWA, 미국의 스페이스X 상장, 비상장 주식을 일정 부분을 토큰으로 발행을 해서 토큰으로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어, 미국의 주식들 있잖아요. 그것도 토큰으로 사고 파는 거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도 어떤 미국이든 뭐 중동 지역에 혹은 어디에 돈 되는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살 수는 없지만 뭐 미국인이 아니기도 하고 돈도 없잖아요. 살 수 없지만 이게 토큰화 되면 그 내가 1,500만 원 가지고도 그 토큰을 사면 그 부동산의 임대 수익이라든지 매매 차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세상이 열리는 거고 그 시장에 이미 미국의 월가 금융가들은 이미 진출을 했고 시작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 대한 거버넌스, 투명화 뭐 이런
선진 시장으로 진입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면 아마 빠르게 그 암호화폐, 블록체인도 어, 이렇게 제도화하고 정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국채를 토큰화해서 하고 있는 거는 블랙락에서 만드는 시스템이 있고요. 이미 RWA. 그 다음에 이제 국채 주식을 토큰화한 게 온도 파이낸스라는 게 있고, 여기에서는 USDT 가지고도 그 상품을, 그러니까 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들도 지원하고 있고요. 신용 평가 같은 경우도 그 RWA로 지원을 하고 있고, JP 보관도 기관 결제를 이제 그 RWA 시스템을 연계해서 하는 것도 연동을 해놨습니다. 저희 로커스 체인은 우선은 그 아사라 그룹이라고 한 곳이랑 광물 RWA를 먼저 플랫폼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앞에 제가 투자가 들어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RWA 시스템입니다. 광물 RWA 시스템. 근데 이 광물은 금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제재를 많이 받는 광물이어서 그거는 할 수가 없고, 지금 뭐 구리라든지 텅스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RWA 시스템들이 JP모건에서 만든 거는 또 나름대로 있을 거고, 또 있을 거고, 또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어떤 굉장히 성능 좋은 플랫폼이 필요한 시점이 있겠죠. 덱스도 그렇고. 각자가 각자대로 흩어져 있지만 이런 것들이 연계해서 다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플랫폼이 존재한다면 상당히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로커스 체인이 가치를 가지는 어떤 시장인 거죠. 그 로커스 체인이 빠르고 뭐 이런 거 좋아. 그런 건 알겠는데, 뭐 이더리움이나 기존의 솔라나나 다 진출해 있는 시장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로커스 체인이 자리를 잡을 수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로커스 체인은 기존의 어, 서버 시장에서 골치 아파하던 서버 비용의 문제. 그게 게임 체인이나 미디어 체인이 그거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대형 서버 사업자들과 연계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를 해내기가 지금 어려운 거지. 그런 데서 한 곳에서 크게 되고 뉴스가 터지면 그러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거다. 그래서 빠르게 진출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덱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RWA 시스템이 있고.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이런 걸 보여주면 그러면은 이제 연계하는 이런 것 쪽에서 요구사항들이 아마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제화 동향은 요건 뭐 자료를 제가 뭐 오늘 다 이거를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미국은 합법화가 되어 있어서 엄청 치고 나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그 이렇게 바라보고 있대요. 미국은 모든 자산은 토큰화되는 시기가 온다. 라고 바라본다. 그래서 이 시장을 선점하겠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어차피 달러 패권을 가진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 USDT, USDC, USD1도 모두 다 그 달러가 디파짓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사도 미국에서 하죠. 그래서 그 회계 감사도.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화폐 시장도 일단 잡았어요, 미국이. 그래서 이 RWA 시장도 미국의 그 월가에서 이제 합법화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뭐 한국이 RWA 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늦죠. 그리고 덱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 덱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운영을 하려면 한국이 아닌 곳에서 법인을 세우고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RWA도 어쨌든 외국의 플랫폼으로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해서 오픈이 되면 그 어느 시기에 한국이 오픈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미리 선행한 어,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치고 나갈 수 있겠죠. 저희가 한국 시장에서도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뭐 RWA를 논하기에는 너무나 먼 미래고요. 지금 현재는 그 스테이블 코인도 어, 뭐 하반기 목표이지만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겠고
원래 6월 달에 나오기로 했던 저기 뭐죠? 가상자산 관련 법률도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9월로 연기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까지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돼 있잖아요. 유예가 돼 있잖아요. 부과가. 근데 이게 뭐 듣기로는 1년 더 연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 정도 속도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SDO 발행이랑 뭐 이런 것들이 RWA도 그렇고요.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시겠지만 제조업체도 우리나라한테 많이 뺏기고 뭐 디스플레이부터 해서 뭐 배터리, 조선, 그다음에 뭐 반도체 이런 시장들을 다 뺏겼잖아요. 그리고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그 디지털 측면에서는 좀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일본에서 그러면 차세대 사업으로 막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게 AI하고 블록체인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법제화에 맞게 일본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다는 거고요. 뭐 저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희는 뭐 국가에서 하는 대로 하는 거지만 우선은 글로벌한 파트너들과 함께 빨리 뭔가를 오픈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메인넷이 너무 늦지 않게 나와줘야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가겠죠. 그런 상황이고요. 뭐 우리나라는 현재 뭐 샌드박스로 해가지고 몇 개 해봤다 뭐 이 정도고요. 어떤 증권을 분산원장 즉 부동산의 등기 이게 아니어도 어떤 사람이 샀다. 그러면은 그거를 인증을 해줄 토큰, 그러니까 분산 원장 거래를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직 인정을 해주기는 상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뭐, STO 시장도 그렇고, 뭐,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돼 있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어차피 합법화는 해야 됩니다. 합법화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이퍼 리퀴드는 덱스만 해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뭐 어떤 데에는 RWA만 해요. 근데 저희는 덱스도 그렇고 RWA도 그렇고 프로젝트 DI의 AI 플랫폼으로 혹은 크레타 쪽에 게임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도 다 저희가 시장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들인 거죠. 그래서 어, 경쟁사들이 그냥 빠른 덱스만 만들 때 우리는 모든 자산이 거래되고 시스템들이 연동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거래 허브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저희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시장은 있고 빠르게 암호화폐 토큰 그러니까 RWA 시장이 성장을 할 거고 금융권이 모두 암호화폐 그러니까 가상자산 토큰 그러니까 증권이 토큰화되고 거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되고 이런 시장으로 갈 거라는 거죠. 이게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국부가 다 유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있다. 머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 건데 이 대비될 때까지 그때 하겠다라는 자세는 아니고 저희는 우선은 빠르게 어, 이런 시스템을 해외에서 오픈하고 파트너들을 가져감으로써 나중에 제도화 됐을 때 시장을 우리가 빠르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 50분 정도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녹화본은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녹화본은 올려놓고, 그러면은 이렇게 한 번씩, 어, 불안할 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뭐
그 시기에 불안하고 혹시 뭐 크레타도 그렇고 로코스도 그렇고 이러다가 우리 뭐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죠? 라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분명히 저희는 이런 것들을 차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 상당 부분 개발이 다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AI가 코드 개발도 많이 도와주고 디버깅도 도와주고 있어가지고 뭐 저희 CTO의 경우에도 뭐 디버깅 시간이 4배는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향후에도 또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 부분도 어, 이 AI가 그런 그 손발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시장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고 메인넷 런칭도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5월 28일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한 달도 뭐 저희 응원해 주시기도 하고 또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6월 달에도 열심히 해서 특히 국박스의 그 주의 종목 해제 반드시 약속드린 대로 로코스도 그렇고 크레타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할 거고요. 특히 그 크레타에 코인 출금이 좀 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 출금 안 하신 분들, 출금들을 빨리 좀 해내시면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웨비나 마치겠습니다.